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6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신평 변호사라고 있죠. 신평. 원래 이 문재인 그 대선 캠프에 속해 있었고 윤석열 지지를 선언한 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정숙 씨 이 옷감 문제, 호화 의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서 지금 벌떼 공격을 당하고 있는 친문 네티즌들에게 그 인물인데, 자, 신평 변호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상당히 이 그 말을 좀 풀어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더라면 지금 우리 앞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019년이죠.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죠. 그리고 그때 뭐 사모펀드 또 웅동학원 또 특히 저 아들 딸 그 입시 비리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 나왔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것까지. 그래서 권력형 비리 의혹인 것도 있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인 것도 있고 이 반칙과 특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죠. 그런데도 조국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버텨서 장관까지 됐죠. 그리고 장관 되고 나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자, 신평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때 정말 조국이 장관 후보직에서 초기에 이 논란이 시작이 됐을 때 물러났다면은 정말 지금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벌써 문재인은 조국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특히 이 부산 경남 출신의 호남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후보,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조국은 부산이 고향이죠.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처럼 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출신 후보, 그래서 조국을 그때 상정을 했고, 그 정권의 이너서클 안에서도 조국을 대통령으로 차기 그 후계자로, 문재인은 후계자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후보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이 조국이 사퇴를 했다면은 그 이후에 언론 취재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뭐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나 뭐 아들 딸 입시비리 이런 것도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수사도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 안 됐겠죠, 그러면은. 자, 그런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이끌면서 수사를 한 것은 언론이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쟁이 커졌습니다. 언론이 취재를, 만약에 그때 물러나시면 언론이 취재를 안 했을 것이고, 그 검찰 수사도 들어가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면서 이 조국의 그 겉모습만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국민을 가분개로 만들면서 가재, 붕어, 개구리 그렇게 만들면서 이 모든 지금까지 드러난 조국의 반칙과 특권들 이런 것들이 다 덮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덮어진 상태에서 이 대통령으로 뽑혔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국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게는 다행인 것이 본인이 저질렀던 그런 가오들, 또 범죄 혐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이 뉘우침 없이, 죄의식 없이 그것을 그대로 정면 돌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국민 앞에 다 드러났고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고한 척, 욕심을 이렇게 계속 부리는 바람에 결국 장관직에 올랐고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야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 또 중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았지만은 어쨌든 조국 사태를 시발점으로 해서 검사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마치고 아마 변호사나 하고 있을 텐데, 조국에 의해서 조국으로부터 비롯돼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고 정권 교체가 돼버린 거죠. 자, 문재인 지금까지 진보 정권, 보수 정권 10년씩 해왔는데 문재인은 5년 만에 진보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실마리를, 그 첫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조국이죠. 조국. 자,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기죠. 정권 교체기에 지금 문재인 정권 주변이 지금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데 뭐 문재인 그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5월 9일까지는 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권, 예산 편성권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버티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문재인 주변이 무너지는 모습이 급격히 보이는데 그 상징적인 인물이 조국이죠. 조국도 지금 문재인 정권과 같이 이 급속도로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조국 본인은 지금 여러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죠. 그리고 부인 정경심 씨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4년 징역형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제 조민 씨, 딸 조민 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됐죠. 입학 취소가 결정이 됐는데 이걸 또 어떻게 이슈를 끌고 가보려고 또 조국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또 3년 정도, 길게는 3년 정도 더 끌어야 됩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도 하고 본안도 뭐 재판을 하고 하면은 길게는 3년까지 더 딸 조민 씨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의사도 아니고 뭐 고졸자도 아니고 지금 한영외고에서도 이 생활기록부를 정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생활기록부 상에 4개의 스펙, 가짜 스펙을 가지고 고려대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고려대에서도 입학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이 상황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본인은 계속 조국, 자기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다가 탄압을 받는 마치 독립투사처럼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딸을 또 3년 동안 또 끌게 만드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새로운 비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이 이 문재인의 명을 받아서 했지만은 뭐 조국이 가장 그 문재인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힘을 빼는 거죠. 그 힘을 빼는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됐죠. 그래서 그 경찰의 힘이 상당히 커졌다. 검찰은 힘이 약해지고 경찰의 힘이 커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최대 수혜자는 경찰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자, 최근에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검찰보다 더 앞장서서 지금 문재인 정권 주변 수사를 막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이것도 조국이 앞장서서 경찰의 힘을 키워줬는데 경찰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경찰이 뭐 이재명, 김혜경 씨와 연루된 이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을 벌였죠. 지금 다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했죠. 그리고 조만간 또 이재명은 성남FC 뭐 후원금 문제, 대장동 이런 문제로 검찰이 아닌 경찰이 소환을 할 것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장 은수미도 경찰이 다 소환을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힘을 얻은 이 조국이 추진한 그래서 힘을 얻은 경찰이 문재인 정권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조국도 겨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찰이 또 이 수사를 확대를 했는데 다름 아닌 조국의 핵심 측근 2사람에 대해서 이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최강욱, 황희석 두 사람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가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 사건을 5개월 동안 수사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뭉개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경찰이 성동경찰서가 5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강욱이 어떤 인물이냐? 이 조국의 핵심 측근이죠. 서울대 대학원에 다닐 때 조국이 지도교수였고, 그 다음에 정경심 씨가
뭐 유산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변론을 했고, 결정적으로 조국 아들도 여러 가지 입시 비리에 연루돼 있죠. 조원인데, 조원이 이 최강욱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가짜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 확인 증명서 가지고 또 진학을 했죠. 그래서 최강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금 2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죠. 자, 이런 상황에 최강욱이 지금 이번에는 채널A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의해서 다시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으로 갔습니다. 황희석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때 1호 인사를 한 인물입니다. 1호. 검찰개혁 추진 지원 단장 이 역할을 맡겼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황희석은 완전히 이 조국을 찬양하는, 심지어 조국을 이 조선시대의 조광조에 비유를 해서 이 막 찬양을 하는 바람에 후손들이 반박을 하는, 조광조 후손들이 반박을 하는 이 그런 그 일까지 있을 정도로 완전히 조국 마니아죠. 자, 그런데 이렇던 최강욱과 황희석이 지금 경찰의 수사선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힘을 키워준 사람이 조국이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 대해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조국에 의해서 조국의 시발점으로 해서 이 조국 그 윤석열을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도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지, 자, 그 부분이 궁금한데 마음의 빚을 갚느라고 문재인은 이 조국 그 전 장관의 핵심 측근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은 김미경입니다. 김미경. 이 김미경은 변호사인데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정책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국 씨가 정경심 씨 이 면회를 가고 할 때 그때 같이 동행을 해서 뭐 화제가 됐던 그 인물이죠. 여성 변호사인데, 자, 그 김미경을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겠죠. 문재인이 아무런 그 전문성도 없는 김미경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균형인사 비서관으로 갖다 앉혀서 지금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핵심 측근,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데 이 김미경 비서관이 요즘 하는 일이 소위 말하는 알박기 인사입니다. 알박기 인사. 임기 말에 공공기관에 임기제 공공기관장 이 간부들을 알박기로 인사하는 그 역할을 맡긴 사람이 김미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다. 그리고 조국도 동시에 몰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경찰이 앞장서서 그 검찰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 주변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경찰의 힘은 결국 조국이 부여를 한 겁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한 달 남짓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문재인 정권 주변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또 수사 대상에 오를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조국이다. 그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